오늘은 여러분들이 생소해할 수 있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6년 바이오를 아예 안 담고 가시면 오히려 기회비용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예언 아닙니다. 돈이 움직일 이유 딱 3개로 정리합니다. 저는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고객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봤고요. 뉴욕 월가 금융회사에서 숫자로 왜 돈이 이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20년 넘게 대학에서 금융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찍기가 아니라 2026년 바이오를 담을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과 미국 상장으로 총 6개의 ETF 종목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바이오라는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2026년 바이오에 돈이 몰리는지 명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 성장주에서요 실적 신약 쪽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금리가 꺾이거나 인하 기대가 생기면 시장은 다시 미래 성장 스토리를 찾게 돼 있죠. 바이오는 그 대표 선수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M&A가 다시 살아나면서 바이오 분야의 귀한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돈이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특허가 끝나면 매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큰 제약사들이 신약 후보, 즉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사서 다음 먹거리를 미리 확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합병, 즉 M&A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산업에서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환매가 크게 옵니다. 바이오는 지수가 아니고요. 이벤트, 즉 임상이라든가 신약 승인, 또 기술 수출 이런 것이 주가를 당깁니다.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관련주에 번지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최근 1년 성과가 이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 헬스 바이오 ETF도 최근 1년이 굉장히 수익률이 강하게 나온 바 있고요. 즉 시장이 바이오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나온 거죠. 신약에 대한 승인이 늘어나고 파이프라인이 살아있으면 돈은 당연히 들어갈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판이 죽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오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자 방식으로 안전하게 담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중, 또 규칙, 타이밍, 딱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원칙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승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투자 비중부터 말씀드리면 은퇴자에게 있어서 바이오는 포트의 격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은 한 5% 정도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10% 안쪽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규칙 말씀드리면요. 한 번에 몰빵 금지입니다. 꼭 3번으로 쪼개서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3분의 1 들어가고요. 한 달 뒤에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있다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안전한 투자 기준도 말씀드립니다. 은퇴자 기준으로 절대 다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비중 10%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었으면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혹시 개별 바이오주에 단타를 하고 계시나요? 은퇴자분들은 ETF와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몰빵 들어가셨나요? 무조건 분할로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손절선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15%면 자동 축소 같은 규칙 하나는 꼭 정해 두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혹시 생활비 계좌를 건드리셨나요? 생활비나 비상금은 바이오에 절대 투입 금지입니다. 지금 2026년 초 바이오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 세계 투자자와 또 제약사, 바이오 회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의 헬스케어 돈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면 말이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바이오다 라는 신호가 잡히는 순간 자금은 조용하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최근에 각종 보도를 보면 2026년에 헬스케어 큰 M&A, 즉 메가 딜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는 헬스케어 M&A 딜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직전 연도 대비 56%나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즉 얼어붙었던 딜 시장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진짜 무서운 건
폭락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이 바뀌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판이 바뀌면 늦게 탄 사람은 늘 불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약사들이 왜 바이오를 사야 하느냐? 핵심은요, 특허 절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지금 잘 팔리는 약이 특허가 끝나는 순간 매출이 흔들리죠. 그래서 큰 제약사들은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법을 씁니다. 바로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인수해서 다음 매출 엔진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메가 딜 시장이 풀리는 신호와 여기에 덧붙여서 특허 절벽 압박이 겹치면 바이오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움직일 명분이 생깁니다. 바이오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숫자만 봐도 흐름이 보이는데요. 미국 FDA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에 신규 신약 승인이 46개였습니다. 이게 바이오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승인 숫자가 수익 보장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새 약이 계속 나오고 파이프라인이 살아있고 돈이 들어올 명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바이오가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판이 움직일 조건이 보이고 있다. 이런 느낌 오실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2026년에 바이오를 안 담으면 손해보는 이유 3가지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은 돈이 이동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늘 이런 순서로 움직이는데요. 명분이 생기고 뉴스가 터지고 그 다음에 돈이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런 순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바이오에는 명분이 겹쳐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고요. M&A 기대가 있고 특허 절벽이 있습니다. 이때 안 담으면 바이오를 못 먹어서 손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상승 구간에 엔진이 빠져서 손해가 됩니다. 은퇴 포트폴리오는 자동차입니다. 현금과 채권은 브레이크고요. 배당주는 안전벨트입니다. 바이오 같은 혁신 섹터는 엔진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엔진이 아예 없으면 장거리에서 상당히 답답해집니다. 둘째, 바이오는 달력 산업입니다. 생소한 용어죠. 일반 기업은 실적이 분기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는 다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달력에 정해져 있죠. 바이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요. FDA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수설 같은 그날이죠. 이 달력을 모르고 있다가 뉴스에 대박 났다고 떠들 때 들어가면 우리는 설거지, 즉 고점 매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뉴스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달력 보고 미리 사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달력을 모르는 사람은 뉴스 보고 따라가다가 물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소위 바이오 달력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개별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캡처 떠서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투자하실 때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은퇴자에겐 바이오를 안 담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은퇴 이후 큰 리스크는요, 의료비와 장수입니다. 맞죠?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세상이 늙을수록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바이오는 젊은 사람만 하는 공격 투자가 아니라 은퇴자도 일부는 조금은 들고 가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개별 종목으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자는 비중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 툴입니다. 바이오는 수익도 크지만 실수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규칙, 룰도 중요하죠. 첫째, 한 종목 몰빵은 금지입니다. 바이오는 실적보다 임상이나 승인, 기술 수출 등의 어떤 사건이 가격을 만듭니다. 좋은 뉴스 하나면 확 뛰고 나쁜 뉴스 하나면 확 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코어 바구니에 담을 거와 양념인 위성 바구니에 담을 거로 서로 나눠서 담으셔야 합니다. 코어는 헬스케어 ETF라든가 대형주처럼 시장을 따라가는 기본 노출로 깔고 가시고요. 위성, 즉 양념은 이벤트가 터질 수 있는 바이오를 소액만 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종목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위성이 터져도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성은 꿈이 아니라 옵션 정도로만 조금만 들고 가십시오. 셋째, 비중 상한을 먼저 정하십시오. 보수형은 5% 내외로 투자하시고요.
중립형은 5에서 10% 정도로 투자하시기 바라고, 혹시 내가 공격형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에서 15% 같은 기준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내가 잠 잘 자는 비중입니다. 네 번째, 매수는 절대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3번으로 쪼개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3분의 1, 한 달 뒤에 3분의 1, 그리고 큰 이벤트가 났을 때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고점에 한 번에 잡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바이오에서 손절보다 더 중요한 건요, 원금 회수 규칙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전부 다 못 팔겠으면 최소한 원금만이라도 먼저 빼십시오. 그러면 남은 물량은 내 돈이 아닌 공짜 티켓처럼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보고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뉴스가 뜰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움직였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시장이 감정을 팔아먹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 목적을 분리하십시오. 바이오는 한 방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체 수익률을 보완하는 작은 엔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장 헬스케어 바이오 ETF 3개를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XLV입니다. 가장 안정적입니다. XLV는 제약이라든가 보험, 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전체를 폭넓게 담고 있고요. 마음이 제일 편한 쪽입니다. 이 ETF는 1998년도에 시작을 해서 역사가 상당히 길고요. 최근 1년은 약 15% 정도 수익이 났고 5년 평균은 연 8%입니다. 10년 평균은 연 9%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ETF는 헬스케어 기본 코어형 바구니에 담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IBB입니다. 이건 약간 중간 성격의 ETF로 보시면 되고요. 대형 바이오 비중이 아주 큽니다. XLV보다 더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고요. XBI보다는 덜 거칩니다. ETF가 설정된 것은 2001년도입니다. 최근 1년이 약 28%로 꽤나 수익이 강했고요. 3년은 연 9% 수준입니다. 다만 5년 평균이 연 2.5%고요. 10년은 연 4.4%로 항상 편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이오를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난폭한 건 싫다. 이런 분들이 중간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공격형 ETF로 XBI라고 있습니다. 이 XBI는 중소형 바이오 비중이 아주 크고요. 잘 맞으면 크게 오르지만 또 반대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006년도에 시작한 ETF고요. 최근 1년은 약 36%로 수익률이 확 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5년 평균이 연 마이너스 1.5%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XBI는 은퇴자 기준으로 볼 때 코어 바구니가 아니고요. 정말 소액으로 관리하는 양념으로 들어가시기에는 더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기본적인 코어 바구니에 담을 거는 XLV이고요. 바이오를 좀 하되 중간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는 IBB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공격적이고 또 변동성이 큰 위성 양념으로 가져갈 것은 XBI입니다. 자,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깔아놓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은퇴자 기준으로 비중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규칙,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헬스 바이오 ETF 3개를 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코덱스 헬스케어입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약 33%로 아주 굉장히 높았고요. 이 3개 중에서 가장 강한 편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수익률이 102%로 흐름이 아주 좋고요. 현재 가격은 23,000원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장 탄력이 가장 좋았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ETF는 타이거 200 헬스케어인데요. 이 ETF는 2015년에 상장이 돼서 국내 헬스케어 ETF 중에서 드물게 10년짜리 기록을 볼 수 있는 장수 상품입니다. 최근 1년간은 약 17% 수익이 났고요. 최근 3년간은 약 43% 수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가격은 24,000원대입니다. 한마디로 대형주 중심이라서 움직임은 좀 무겁지만 비교적 탄탄한 그런 타입의 ETF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바이오 탑10 ETF인데요. 바이오 상위 종목에 더 집중하는 성격이라서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최근 1년간은 약 26% 수익을 보였고요. 최근 3년은 약 61%로 반등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9,000원대입니다. 한마디로 잘 오를 때는 확 오르지만 흔들릴 때도 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헬스바이오 ETF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은 10년 수익률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근에 1년, 3년 성과를 먼저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 중에서 코덱스 헬스케어가 최근 성과가 가장 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쉽게 말하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는 유행 테마가 아니고 큰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입니다. 안 담으면 손해볼 수 있는 이유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큰 손이 살 명분이 커졌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특히 특허 절벽 때문에 새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 인수합병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요. 2025년엔 바이오 제약 딜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두 번째, 바이오는 달력 산업입니다. 준비 안 하면 기회를 통째로 놓칩니다. 바이오는 아무 때나 오르는 게 아니라 임상 결과 발표, 또 FDA 심사 일정처럼 날짜가 찍힌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FDA에서 새 약 승인이 꾸준히 나왔고요. 이런 이벤트가 계속 쌓입니다. 셋째, 은퇴자에게도 헬스케어는 투자 종목으로 꼽을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25년 65세 이상이 21%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나 헬스케어 지출은 생활비처럼 따라붙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0으로 두는 게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인이 아니고 약간의 비중으로 작게 나눠서 길게가 원칙입니다. 내 계좌에서는 세 가지만 미리 정해두면 됩니다. 첫 번째, 코어와 위성으로 나누십시오. 안정적인 코어, 기회를 보는 위성 이렇게 나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비중의 상한을 정해 놓으십시오. 바이오는 욕심내시면 흔들립니다. 세 번째, 원금 회수 규칙을 세우십시오. 수익이 나면 일부는 먼저 빼서 안전장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칙만 세워두면 바이오도요,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불안한 투기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바이오 비중 몇 %가 편한지 남겨주시면 댓글 보면서 제가 비중 잡는 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으로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